네, 오늘도 소중한 한 분을 모셔서 자기의 어떤 의견, 포항에 대한 비전, 포항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성은 출마 의정자를 모셔서 재밌게 또 한번 스토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모성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식적으로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만 8년, 9년차 포항지진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역부족을 느꼈어요. 해도 소리를 쳐도 모이지 않는 시민들, 그리고 또 소리를 쳐도 외쳐도 우리말에 기울이지 않는 사법부, 굉장히 높은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좀 늦었지만은 내년 2026년 지방동시선거에 나오는 포항시장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정성목TV 시청자들과 함께 뵙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이렇게 크게 정책을 발표한 뭐 내용이라든지 계기라든지 그 말씀부터 한번 하고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정책 지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말에는 이제 공약이죠, 공약. 그런데 지금 선거법 문제 때문에 네. 정책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몇 가지를 내놔야 되겠다 해서 네.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3가지 정책 제안, 뭐 옛날 얘기하면 공약이 되는 네. 것이죠. 그걸 3가지를 내놨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중심의 자치 행정을 이룩해내겠다. 두 번째는 포항시 주변에 연접하고 있는 영덕, 청송, 영천과 합쳐서 이 4개 시군을 통합해서 대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국립대 의대 종합병원 유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국립대나 종합병원 유치가 모든 사람이 얘기하지만은 이 지나온 그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가장 빨리 된 것이 15년, 그 다음에 2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종합병원 국립대 유치는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고 15년, 20년 동안 포항 시민들이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차별적으로 다른 경쟁자들, 후보자들과의 차별적으로 내놓은 것이 우선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을 지원 육성해서 시민들이 단기간에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방 자치행정이란 뭐 특별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뭐 어떤 내용이죠? 네. 원래 자치행정이라는 표현하기 전에 지방행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방행정의 본산인 내무부 출신입니다. 내무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지방자치제도를 1995년에 도입을 하게 되고, 네. 그게 첫 번째 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 하고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그 중간에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바뀌어왔죠. 저는 그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지방에 계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 30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는 제대로 착근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지방자치, 지역 주민,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과연 시민을 위한 지방행정, 자치행정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가 시민이 시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모습을 자주 봤는데, 첫 번째,
시청에 자동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민원인이요. 시민이 갈. 이미 공무원들이 다 꽉 차서 만원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주차 문제가 돼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 1층 수의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수의와 함께 옥신강신 하면서 막 우는 참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담당 공무원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누구든지 나와서 그 민원을 접수해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예 출입을 통제해버리고 시청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1층도 못 들어가게 그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장을 만나면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구청에 시장실이 있는데 시청 구청에 가면 못 들어가도록 해요.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인가? 아닙니다. 절대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출마 1성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 행정을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 번째 시장실, 구청에 있는 시장실을 1층으로 내려오겠다. 시장실이 왜 구청에 있습니까? 1층에서 시민을 만나야죠. 그게 자치행정 아닙니까?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 아닌가요? 시민을 만나지 않고 시민을 가려서 만나는 게 어떻게 자치행정입니까? 첫 번째 1성으로 구청에 있는 그 높은 시장실 문턱을 낮춰서 1층으로 내리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장 포항시청이라는 간판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청이라는 간판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즉, 이 시청 자체부터 공무원을 위한 시청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던 1층 주차장 전부를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공무원은 어디가?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줘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층 전부를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시민들 들어가서 차를 대고 시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했고 마지막으로는 1층에 민원실을 크게 하는데 그곳에서 시장이 민원실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내놓는 정책 제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민 중심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부터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가장 가까이 뭐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민원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시겠다는 네. 그 중심이 전체적으로 시민 중심 자치행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네. 29개 읍면동이 있어요. 포항시에. 그렇죠. 네. 읍면동에 가면은 동장실이 멋지게 있어요. 네. 지금도 잘하는 동장님들 많아요. 네. 그 동장실을 개방을 해서 네. 언제든지 주민들이 동장과 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앞서가는 동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동장실 옆에 그 간판을 새로 다는 거죠. 이게 동장실을 붙여놓고 시민실 또는 뭐 주민실 또는 민원실 이렇게 표현해놓고 동장실 붙여놓으면 언제든지 이곳은 동장만 혼자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지고 포항시 전역을 네. 시민을 위한 공간, 공공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한 가지 그 공감이 가는 게 보면 뭐냐면 그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우리 시청에 들어가면 1층이죠. 바로 그렇죠. 들어가면 그게 1층이 1층입니다. 그게 1층이죠. 예. 1층 주차장이 사실상 보면 주차 공간이 없긴 없거든요. 그래도 꽤 넓습니다. 적은 공간이 아닌데도. 그렇죠. 근데도 보면 민원을 보러 가시거나 뭐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대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누군가 같이 가서 운전을 해주고 대기하거나 그럼 돌아오고 막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지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좀 우리 포항시청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 다 같이 좀 이 공감대를 좀 형성해 좀 고민을 진짜 한번 해봐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은 또 차차 또 네. 계속 우리 정책 제안을 하시면서 또 차후에 또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또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 또 제안 중에요. 시군 통합 대도시 추진 공약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네. 이걸 뭐 우리가 말하는 100만 인구 그 광역 도시 이렇게 표현은 해도 됩니까? 우리가 뭐 지금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고 시 있고 이렇게 가니까 뭐 그 정도의 규모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포항에 여기 있습니다. 네. 포항에 여기 있으면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는 거 이쪽이 이제 바다, 네. 동해 바닷가가 되죠. 그렇죠. 포항이 여기 있고 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일만이라고 보면 네. 이게 동해고 이쪽이 네. 서쪽입니다. 위에 영덕이 있고 붙어가지고 네. 여기 청송이 있고 또 옆에 영천이 있습니다. 밑에는 경주가 있습니다. 이 연접한다 그래. 이제 붙어 있는 걸 연접한 4개 시군을 통합하자는 게 바로 제가 시군 통합 대도시론입니다. 이거는 광역자치단체하고 틀립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가 많아도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로 해주지 않고 있고요. 100만 이상이 되면 특례시로 해주는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그거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를 또는 5개 지방자치, 경주까지 합쳐서 네. 5개 단체를 해도 100만이 안 돼요. 그래서 100만이 되면은 경주시를 포함해서 바로 5개 단체 통합을 해서 특례시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할 텐데 경주시의 경우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천년고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걸 함부로 쥐락펴락한다는 뭐 그렇다고 다른 도시를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정말 높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2단계를 저는 생각하고 1단계로서 포항을 둘러싸고 있는 영천, 청송, 영덕, 청송, 영천을 4개 시군을 합치면 65만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 재정이 5조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록 광역시는 아니고요. 있을 수가 없고 특례시는 아직 못 미치지만 준특례시에 해당하는 혜택과 기능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군 통합 대도시론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물리적인 제한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포항의 도시 위기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포항은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위기라고 하죠. 포항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포석고 생긴 후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네. 포항은 포석고로 인해서 지금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석고 의존도가 60%, 철강산업 의존도가 60%,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은 90%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량적으로 하는 거는 61%로 나오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느냐, 분모를 어떻게 보느냐, 분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포석고 생긴 이래로 이만큼 위기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게 곧 바로 우리 포항 경제가 위기를 보통 위기가 아니고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시장님 새로 올 때마다 유예자 유치, 기업 유치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 유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MOU에 불과했어요. 포항 생긴 이래로 기업 유치한 거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포석고입니다. 포석고 유치한 거 첫 번째 성공이고 두 번째는 강원산업, 지금 현대제철 그거밖에 그 외에는 작아요. 몇백 명 안 됩니다. 얼마 몇천 명 커도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만한 기업 유치가 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 포항 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석고 정도 되지 않으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문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소 네. 추세를 보이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 추세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데 인구 감소 아무리 증가시키려고 안 돼요. 아이들에게 또 지금 결혼정년기 가입 연령을 가진 청년들에게 아기를 낳아라. 출산을 하면 몇 천만 원 더 이상을 지원하겠다 해도 그 애 낳아집니까? 안 낳아집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연 증가분이 있고 사회적 증가분이 있는데 절대 자연 출생률을 갖고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사망률은 줄어들고요. 출생률은 너무너무 더 사망률은 늘어나고. 그래 네. 되고 이제 수명은 늘어나고 네. 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증가율이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포스코 이래로 이후로 어디 기업 유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에 설왕설래하는 그냥 말에 불과했다는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칠곡이요. 그 군이요. 군이 한번 보십시오. 자, 최근 군이 것만 봅시다. 멀리 보지 말고. 군위가 대한민국 최고 문제 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군위가 경상북도의 최고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구 소멸 문제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대구광역시와 그렇죠. 쳐지자마자 인구 소멸 말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회의 땅은 희망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포항도 물론이지만 위에 영덕, 청송원, 그리고 영천 인구 소멸 지역의 문제입니다. 포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 감고 무슨 아웅하는 표현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던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인구가 이 4개 시군이 합쳐지는 순간 각각 도시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인구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됩니다. 한 번에 해결돼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해결되면은 경제 단위가 커지는 거죠. 네. 이게 경제학 제가 가리킬 때 처음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건 경제 원론에서 가리키는 원칙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은 다양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국을 끓일 때 요만큼 끓이는 거 맛은 없지만 가마솥에다 끓이면 그렇지. 다 맛있다, 국맛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많이 끓이면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요. 다양성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형 매장에 들어버리면은 소형 매장 살아남지가 못해요. 이 대형 매장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소형 매장이 살아남지가 못하는 거죠. 그게 범위의 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원칙에 따라서 시군 통합에 의해서 대도시론을 주장할 때 포항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통합 대도시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금 영덕, 영천, 청송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내 거, 뭐 영덕군, 뭐 청송군,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 통합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요. 네. 영호남 간의 갈등이 왜 생겼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도 정치인이 그 갈등을 만들어냈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찬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집값 오르고요. 통합되는 순간 땅값이 포항 땅값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돌아서도 뛰어오르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기득권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인, 시장 군수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최근에 홍준표 씨가 해결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하자니까 경북지사께서 떨떠름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홍준표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다음에 출마 안 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할 테니까 통합합시다. 그러니까 경북지사가 오케이 해서 같이 테이블상에 올라왔던 기억을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제일 기득권자가 내려놓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포항시장 될 사람이 포항시장 된 사람이 난 다음에 안 나올게. 통합만 되면 다음에 안 나올게 선언하는데 누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영천시장도 한번 잘하면 뛰어가지고 내가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포항시장 통합시장을 한번 돼보자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뭐 영천 아니 청송 영덕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은 조건 아니냐 말이야. 저 큰 포항시장이 없다면은 우리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남들은 못하지만은 우리는 4년 동안 닦아온 게 있잖아. 할만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본 게 이렇게 보통 보면 대안 없이 제안만 많이 해요. 보통 보면 뭐 예. 정치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대안이 있나라 써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연계대에서 늘어가는 부분 같은데요. 뭐 지금은 대통합 도시 어떤 기득권자까지 이제 말씀을 하셔서 다음 질문은 최근에 제가 그날 주말 경이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포항에 또 경제학자들이 몇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출마 예정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분도 있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 경제 포럼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뭐 나온 대안이라든지 또 뭐 거기서 오신 분들의 어떤 소개 정도는 해주셔야만이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 경제가 위기 중에 위기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밥상에 앉으면 식당마다 테이블 앞에서 다 똑같이 한마디씩 합니다. 네. 이 포항 경제가 어떡하냐. 이 포항 경제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얘기를 각자가 다 경제 전문가처럼 말씀들 하십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참 고견도 있고 의미 있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단편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시장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대안을 내놓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약간 두통이 있을 때는 병원 의사에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사 먹으면 됩니다. 아스피린을 사든가 펜자를 사든가 타이로넬을 사든가 이게 나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아예 뇌 속에 있는 굉장히 뭐 종양이 생겨서 큰일이 생겼다면은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 사 먹어도 되지 않죠. 네. 병원에 일반 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술을 하고 그 종양을 도려내고 뇌 속의 종양을 뚫어낼 정도 되면은요. 그게 특히 목숨이 경각에 달한 환자라면은 절대 어느 한 병원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종합병원에 가면은 많은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혈관 전문의, 마취 전문의, 외과 전문의, 온갖 전문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문인들이 모여서 협진을 합니다. 이 환자는 무슨 문제인데 어떻게 수술하고 예후를 어떻게 갖고 서로 공유를 합니다. 포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항경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와서 툭툭 던질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역경제 분야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누구냐면은 학회장들입니다. 학회장이 뭐냐면은 경제학자들이 모인 박사 교수들이 모인 데서 회장. 그 전문가들이 뽑아놓은 회장입니다. 무역학 전공한 사람들, 박사, 교수, 연구원들이 뽑아놓은 최고의 전문가가 무역학회장입니다. 지역 정책을 하는 사람들, 박사, 교수, 연구원들 모여서 뽑아놓은 게 지역정책학회 회장입니다. 또 한국 건설 산업 하는 사람, 건설하고 한 토목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뽑은 게 건설경제산업 학회장입니다. 이런 학회장들을 한번 모아서 포항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떨까?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다행스럽게 저도 한국지역경제학회 학회장 출신입니다. 저도 경제학 박사고요. 경제학이란 것이 여러분 지금 포항에 경영학 전공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경제학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경제학을 배워본 분. 첫째 미시, 거시, 화폐경제, 금융경제, 후생경제, 노동경제, 국제경제, 지역경제
다 있습니다. 의사라고 똑같은 사람 아니죠. 네, 안과가 네, 있고 네. 치과가 있고 이비인후과가 있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외과도 흉부외과가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관절하는 정형외과도 있고요. 그런데 눈 아픈데 정형외과 가서 내 좀 치료해 주시오 하는 그런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경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한테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파악이 되고 수술을 돼야 그게 살아나는 거지. 뭐 눈 아픈데 치과 의사에 가서 수술해보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모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지역경제학회장님, 그리고 한국무역학회장님, 그리고 한국지역경제정책학회장님,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장님, 그리고 저는 현재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5명이 모여서 포항시의 경제 위기 한번 제대로 논해보자. 그리고 토론을 하고 여기에 따른 그러면 포항시가 그럼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 이 죽어가는 목숨이 경각에 달한 포항시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서로 협진을 해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저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저희 포항시장 출마에 점해서 여기 정책 제안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공약으로 나중에 공약까지 다 쓰고 나중에 저희의 기회가 된다면 그거를 제대로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또 최근에 우리 포항에 보면 뭐 좋은 소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또 최근 또 AI라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포항하고 밀접한 용어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정책 제안 중에 보면 AI 포트라는 이런 내용의 어떤 해양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업 어떤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정책 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 발표를 지난 월요일 날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포트 해양 기업 도시가 첫 번째 제안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영문 표현이 돼서 요즘 AI 다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썼습니다. 인공지능을 얘기하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포트라는 얘기는 워낙 시포트, 에어포트. 시포트가 항구잖아요. 항구. 그리고 에어포트가 공항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이 담는다 이거죠. 배를 쭉 담아내고 비행기를 담으면 이제 시포트, 에어포트 가는데 AI 포트는 인공지능을 담는 거. 다음에 그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제가 이제 네이밍을 그래 했죠. 이름을 그래 봤는데 AI 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AI 포트 그거 뭐가 그래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 창고 아니냐. 물건 사두는 창고 아니냐. 정보사 인터넷 디지털 정보 찾는 창고가 데이터 센터 아니냐. 그런데 뭘 그래 호들갑을 떠냐고 저보고 얘기하길래 그건 아직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저한테 그래 질문한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요. 포항에 오픈 AI라는 기업이 포항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삼성그룹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챗GPT 여러분 아시죠? 챗GPT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죠. 그 오픈 AI 글로벌 회사 CEO가 우리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줄이 다 자담을 하고 거기서 결정 내려서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포항에 이 오픈 AI 센터를 짓겠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AI 센터가 뭐냐? 뭐 창고인데 뭐 그래 호들갑을 떠냐?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처음 산업화될 때 직물 아시죠? 배 짜는 직물. 그리고 석탄, 직물, 칙칙폭폭, 이걸로 이제 산업화로 넘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자꾸 산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의 최고지만, 처음에 라디오부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디오다가 텔레비전 만들다가 그다음 칼라 텔레비전 만들다가 그다음에 방막 텔레비전 만들다가 그다음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반도체, 디지털 반도체 메모리를 만들게 된 것이 삼성이 세계의 굴지 회사 되는 첫 경기였습니다. 그 반도체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 다음이 더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각광받을 게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이죠. 모든 게 그 블랙홀 같이 그 AI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 뭐 모든 학문 분야가 심지어 뭐 레저, 스포츠까지 AI로 다 빠져들게 됩니다. 디자인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AI가 세계를 모두 휘감아 버리는 겁니다. 그 AI를 움직이는데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데이터가 핵심이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그렇지. 색깔을 어떻게 입히고 옷을 어떻게 입히고 신발을 어떻게 신고 신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터인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창고인데 뭐가 뭐 그래 호들갑이냐 하는데 아닙니다. 창고의 역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수도관이 상수도가 오다가 물이 누수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력 지금 여기 밝히고 있는 이 전력도요. 고스란히 온전히 변전소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이 전선을 타고 오지만 전선 밖으로 빠져나간 누전량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피복으로 담아서 오느냐도 중요하고요. 그게 기술인데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여기서 저쪽으로 쏘아준다. 데이터 센터에서 저 사용자한테 쏘아준다.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누수가 됩니다. 빠져나가고 두 번째 시간이 더 걸리죠. 블로킹이 돼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금융 거래를 하는데 주식 거래를 하는데 수십억,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짜리를 버튼 하나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나 기업 산업들이 당연히 데이터 센터 옆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이 그 클러스터가 AI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관계되는 내가 하나만 금융거래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산업이 기업이 포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을 왜 우리가 놔둡니까? 그래서 AI 포트, 해양 그 뒤에 또 붙입니다. 해양 기업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포스코가 용광로에 불이 꺼지더라도 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를 어떤 형태든 가져가야 되는데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포스코가 옷을 갈아입고 변신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도시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포항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해양입니다. 그게 해양 레저가 되든 해양 관광이 되든 해양 주택이 되든 그 관계없이 이 해양은요. 제가 세계 전체를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도시 전공자라서 그렇습니다. 도시경제, 지역경제 전공자라서 다녀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해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그쪽에 몰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자산을 포항이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포항이 그거 활용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포항에 의사 괜찮은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서울에서는 연봉 2억 하는데 포항에 2억 주면 안 온답니다. 그게요, 3억 줘야 온답니다. 그 지방의 괄시입니다. 지방의 핸디캡인데 해안 문화만 제대로, 해양 문화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요. 2억 주고 3억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2억 받는 사람, 야 포항에 와라 1억 8천만 주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포트 해양 기업 도시를 첫 번째 제 큰 프로젝트로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서 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지금 네. 출마자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제 우리 발표한 그 정도의 희소식이었으니까 아마 뭐 포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뭐 산술적으로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 뭐 여러 기업들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 수를 볼 때는 인구 증가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뭐 교통망도 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요. 음. 이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이게 가장 큰 걸 얘기합니다. 가장 네. 광범위한 걸 얘기한 건데 이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총 합쳐서 1조 5천억에다가 플러스 5천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모든 투자는요, 우리 현세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투자는 모든 산업은 전방 연관 효과와 후방 연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액션을 한번 함으로써 앞뒤로 다 확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 효과가, 경제적 효과. 그런데 이 AI는 어마어마한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 이상의 큰 200조 원 넘죠. 그런 큰 효과가 나온다. 이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서로 상호 연계성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4개 시군 통합 대도시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 이 큰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걸 경제권이라 그럽니다. 도시 경제권. 포항이라는 경제권 요거 갖고 작지요. 그러면 한 번 더 넓혀서 경제권을 넓혀갑니다. 위에 영덕, 청송, 영천 1차적으로. 이렇게 넓혀져 이 첫째 면적부터 틀려지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틀려지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아까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에 따라서 이게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AI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상호 연관 효과가 나서 더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AI 포트 해양 기업 도시를 하면서 또 앞으로는 시군 통합 대도시련을 내놓고 또 뒤로는 교통대책도 또 내놓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미 내놓은 게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를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교통이 대도시에서 대구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접근 방법을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후보가 내놓고 있는 도시철도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은 지식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모성은 출마회장을 모셔서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께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그 큰 틀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모성은 출마회장자께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아마 시민들께서 판단하기는 그런 정책이다는 거 아마 쉽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성은 의장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